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2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대사, 그리고 저번 시간은 세포호흡을 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ATP를 소모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세포가 무슨 일을 하든 뭘 만들어줘야 된다. 세포호흡으로 ATP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호흡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호흡은 산소가 필요했던 산소호흡이었습니다. 요것도 잠깐만 그 연소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해볼게.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한 번에 그냥 쫙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 방법은 연소가 있습니다. 연소가 뭐야? 불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에 타면 빛과 열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하지만 생물은 연소를 할 수가 없죠. 왜? 생물이 불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연소를 하면 빛과 열의 에너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와요. 포도당이 686kcal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686kcal가 한꺼번에 확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TP라는 걸로 이렇게 잘근잘근 쪼개서 ATP가 ADP로 분해되는 그 7.3kcal 그걸 갖다가 쓰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에 산소가 있으면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완전히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 분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산소가 없는 무산소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소가 없는 호흡. 산소가 없을 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완전히 분해되질 못해요. 이게 불완전 분해가 돼요.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멈춰요.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걸 물질 대사가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생긴 생성물. 너무 길죠. 물질 대사가 중간에 가다가 생겨서 생긴 생성물. 너무 기니까 중간산물이라고 그래요. 이 중간산물이 생겨요. 중간산물을 만드는 게 이 세포의 목적은 아니죠. 뭘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산소가 없어도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산소가 있을 때 더 많은 ATP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없을 때 더 많은 ATP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산소가 있을 때 더 많은 AT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만 대학의 면접 문항으로 교수님들이 물어봤던 질문들입니다. 생물은 산소가 있어야만 호흡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가 없어도 호흡할 수 있는 무산소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왜 대부분의 생물이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쪽으로 진화되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 문항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산소가 있어야 ATP를 더 많이 만들고 산소가 없으면 ATP를 적게 만듭니다. 굳이 조금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포도당 하나에서 산소가 있으면 38ATP가 만들어지고, 무산소 호흡은 대개 포도당 하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ATP는 2ATP밖에 정도가 안 돼서 이쪽이 산소가 있는 쪽이 이쪽보다 19배의 효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산소호흡 쪽 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산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대부분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무산소호흡으로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무산소 호흡이라는 걸 나중에 찾았더니 우리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선조들부터 아주 옛날부터 무산소 호흡을 사용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산소 호흡을 사용해 온 게 우리가 무산소 호흡을 했다는 걸 찾았다기보다도 이 중간산물을 인간들이 옛날부터 써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산소 호흡으로 생긴 중간산물을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산소 호흡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중간산물이 생겨요. 이 중간산물이 인간에게 쓸모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쓸모가 없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썩었다, 부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썩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이 상했다, 썩었다라는 얘기는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인간이 쓸 수 없는 물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가 탈나고 아프고 심지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산물이 인간에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효라고 해서 이 발효를 우리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 써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발효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써왔는데 발효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산물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중간산물이 알코올이 생기면 알코올 발효라고 그래요. 또는 에탄올이 생기면 이 알코올이 주로 에탄올이기 때문에 에탄올 발효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중간산물이 젖산이 생기면 젖산 발효라고도 해요. 요거 말고 아세트산 발효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생명과학 2에서 이렇게 배우시고 생명과학 1에서는 2개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중간산물이 알코올이 생기면 알코올 발효, 중간산물이 젖산이 생기면 젖산 발효. 발효는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쓸모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포도당은 탄소가 6개가 있어요. 탄소가 6개가 있는데 알코올 발효를 하는 애는 대표적인 게 효모라는 애가 있어요. 효모 하면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얘는 영어가 더 유명해요. 영어 이름이 뭐냐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그래. 어디다 쓴 것 같아. 빵 만들 때 이스트랑 섞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랩 씌워서 가만히 식탁 위에 놔두면 걔가 열심히 밀가루 반죽 속에서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산소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여기 이렇게 이 효모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알코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얘가 부풀어요. 빵이 부풀어서 그 빵 부푼 빵으로 부푼 빵이 된다. 부푼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야 빵이 안에 구멍이 많고 식감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겠죠. 그런 것이 이제 빵 만들 때 쓰는 게 에탄올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균 그리고 사람의 근육에서는 젖산균은 젖산을 만드는 세균이니까 당연히 세균이고 젖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사람의 근육은 평소에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극심하게 한다던가 하면 산소가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장은 최대 뛰어봐야 분당 200회 이상을 못 뛰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산소량에도 이제 최대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산소를 더 많이 쓰면 부족한 부분을 무산소 호흡으로 갖다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으로 갖다 메꿔서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젖산을 근육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산을 못 써서 혈액으로 방류를 합니다. 혈액으로 방류를 하면 간에 가서 코리웨로라는 게 있는데 UATP를 소모해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젖산이 방출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겨서 안에 좀 젖산이 생기면 나중에 여기 뭐 물도 흡수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땡땡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하는 근육통의 원인이 되는 게 이 근육에 있는 젖산이에요. 젖산을 이렇게 마사지나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다시 젖산을 혈액으로 방류시켜서 간에 가서 포도당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산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유념할 점은 알코올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왜냐면 에탄올이 탄소가 2개거든요. 탄소 6개짜리가 탄소 2개짜리 2개 만들면 총 4개잖아요. 탄소가. 2개가 비잖아. 비는 2개가 이산화탄소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에서는 효모가 하는 알코올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젖산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호흡, 특히나 모든 무산소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예. 무산소 호흡에서는 알코올 발효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젖산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교과서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이 무산소 호흡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알코올 발효 실험이 있어서 실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효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발효관인데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약간 시험관이 남성적으로 좀 생겼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도당이 있는 물만 섞어 놓으면 여기는 생물이 없잖아요. 생물이 없으니까 호흡을 안 하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 효모를 넣어준 거예요. 효모를 넣어주고 여기를 꽉 막으면 처음에는 여기 있는 산소를 좀 쓰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쪽으로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이쪽으로도 올라오겠죠. 이쪽으로도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질수록 수면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체가 차게 되는데 이 기체의 정체가 뭐야? 그렇지,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석회수를 부어? 어디? 이걸 깨서?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손마개를 벗겨요. 손마개를 벗기고 여기에다가 KOH라는 수산화칼륨을 넣어놓습니다. 이게 강염기인데 강염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여기 흡수되면서 수면이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 수면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 여기 생긴 기체가 이산화탄소였구나 라는 걸 검증할 수 있죠. 여러분 이산화탄소 검증하는 걸 자꾸 석회수가 뿌얘져요.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KOH를 넣으면 없어지면 이거 이산화탄소구나.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산소 호흡 실험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질대사 2단원에서 물질대사 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대사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관계별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